여러분 책 337쪽을 보세요. 등기 신청인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가 등기 신청 관련된 그 절차 내용을 보고 있는데, 등기는 임의 신청주의가 원칙이다. 예외적 우리가 직권 등기, 법원 명령 등기 있었습니다. 이 관련 내용 소개했고, 그럼 누가 등기부상 그 명의 등기할 수 있는가? 자연인, 법인,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제다. 다만 태야, 합격, 민법상 조합, 읍면 이동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내용을 소개했네요. 그럼 과연 등기는 어떻게 신청할까? 등기는 공동신청주의가 원칙이라고 그래요. 공동신청주의가 원칙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혼동되기 쉬운 내용이니까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자, 등기 공동신청이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함께 등기를 해주는 것, 이걸 뭐랍니까? 등기의 공동신청이라 이야기합니다. 누구와 누구?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함께하는 것을 등기의 공동신청. 그럼 대체 누구를 등기 권리자라 이야기합니까? 누구를? 누가 등기 권리자인가요? 등기부상 실제가 아니라 등기부상 이익을 얻는 자, 반면 등기부상 불이익을 당하는 자, 이를 가리켜 일반적으로 권리자 또는 의무자라 이야기합니다. 실제가 아니라 등기부상 이익과 불이익까지 따집니다. 그 관련 내용이 여러분 책에는 박스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일단 등기에 공동 신청하는 이유는 등기의 진정성을 위해서, 올바른 등기를 위해서죠. 등기의 진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등기를 공동 신청케 하는 게 주된 목적이 됩니다. 그럼 누가 등기 권리자의 의무자인가? 한 모델 가지고 소개해 보죠. 먼저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매매. 부동산을 사고 판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그리는 그림. 갑의 부동산 을에게 매매합니다. 매매. 매매할 때 갑을 뭐라 불러줘요? 파는 사람 뭐랍니까? 매도인. 을을 뭐라 불러줘요? 매수인. 처음에 부동산 등기를 공부할 때 이 말이 어렵습니다. 매도인, 매수인. 쉽게 말해서 갑의 부동산을 팔려 한다. 파는 자 뭐라 한다? 매도인. 사는 자를 매수인 이야기합니다. 이때 누가 부동산 판다 하죠? 매도인이. 그럼 돈은 누가 받아요? 매도인. 이익인가요? 불이익인가요? 이익이죠. 그럼 매도인은 권리자인가 의무자인가요? 예? 자, 부동산 매매하죠? 부동산 넘겨주는 대신에 돈을 받아요. 돈 받는 건 이익입니까? 불이익입니까? 이익이죠? 그럼 누가 등기 권리자? 예? 예. 이래서 흔들거리면 안 됩니다. 제가 소개했죠? 등기부상. 실제가 아니라. 알 수 있죠? 등기부상 이익 보는 자. 누가 이익 봐요? 매수인. 없던 부동산이 생겨나잖아요. 반면 매도인. 있던 게 없어져 버리죠. 현실적 이익과 불이익이 아니라 등기부상. 이 개념 잊지 마세요. 따라 누가 등기 권리자? 매수인. 누가 등기무자?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입니다. 가능하죠? 예. 그래서 권리자 무자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팔았던 부동산을 되찾아옵니다. 이걸 뭐 한다 하죠? 환매한다 이야기합니다. 팔았던 부동산을 되사오는 거죠. 이때 누가 등기부상 이익 보는 등기 권리자? 매도인. 누가 의무자? 매수인. 기본적인 모델입니다. 매매 환매가 서로 반대 방향이 된다면 권리자무자도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알 수 있죠? 항상 매수인이 권리자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보세요. 세 번째,
지상권의 설정 등기하려 합니다. 이 말 뜻은 갑의 땅 위에 을이 지상권을 설정하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때 갑을 뭐라 불러줘요? 지상권 설정자. 을을 뭐라 불러줘요? 지상권자라고 불러줍니다. 갑의 땅을 이용해서 을이 딴 일을 하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때 빌려준 자를 뭐라 하고? 지상권 설정자. 빌려 쓰는 사람 뭐라 하고? 지상권자라 이야기합니다. 지상권 등기도 공동 신청한다는 얘기죠. 누구랑 권리자랑 의무자랑. 누가 등기무자? 누가 등기 권리자? 예? 지상권자. 위에다 씁니다. 누가 등기무자? 지상권 설정자.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그럼 네 번째. 설정된 지상권의 말소 등기를 하려 합니다. 무슨 등기? 말소 등기. 이게 되면 빌려준 부동산이 되돌아오죠? 누가 등기 권리자? 지상권 설정자. 누가 의무자? 지상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해보니까 쉽죠, 여러분?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중요한가?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등기는 일정한 요식행위로서 일정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그 정보 중 소위 등기필 정보, 소위 등기필증이 있어요. 등기필증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누구일 때 줍니까? 등기 의무자일 때 주는 겁니다. 등기 의무자일 때. 아시겠죠? 따라서 누가 권리자이면 누가 의무자인가? 이 구별되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인감증명도 보통은 누가 제출합니까? 등기 의무자가. 권리자가 아니라. 이래서 권리자, 의무자 구별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혼동되면 등기법이 되게 어려워집니다. 혼동이 된다면. 자, 다섯 번째. 지상권의 이전 등기합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집니까? 지상권 이전 등기가 그림 그려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갑엑스 부동산 위에 을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가능하죠? 이때 갑을 뭐라 불러줘요? 지상권 설정자. 을은 뭐라 불러줘요? 지상권자. 근데 이걸 병에게 이전해 주는 겁니다. 병에게. 지상권의 무슨 등기? 지상권에 이전 등기한다 이야기합니다. 자, 누구한테 옮겨가는 겁니까? 지상권자로부터 이전권자로. 아시겠죠? 이때 누가 등기 권리자? 병이라지 말고 지상권 이전권자. 알 수 있겠죠? 자, 이전권자가 등기 권리자. 누가 의무자죠? 지상권자.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가능하죠? 네.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봅니다. 설정된 지상권 이전 등기하려 할 때 누구의 등기필 정보를 제출할까요? 지상권 설정자, 지상권자, 지상권 이전권자. 네? 지상권 설정자. 맞아요? 안 맞잖아요. 누군가요? 지상권자. 왜? 의무자니까. 응용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제가 좀 전에 그냥 지나가면서 소개했죠? 등기필 정보는 공동신청에서 누가 제출한다? 의무자가 제출해 줍니다. 누가? 의무자가. 이게 된다면 이 그림 통해서 누가 등기 의무자인가 구별되어야 됩니다. 누가 등기 의무자인가 구별되셔야 됩니다. 가능하죠? 예. 자, 또 나머지 전세권, 권리주가 임차권이 나오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이 그림 통해 한번 제가 소개해 봅니다.
자, 앞에 내 응용해 주는 겁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후 저당권의 이전 등기하려 합니다. 누가 등기 의무자인가요? 저당까지는 맞았어요. 저당?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물이죠. 그렇죠? 또 봅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후 소유권 이전 등기 하려 합니다. 누가 등기 권리자인가요? 누가 등기 의무자인가요? 이 관련 내용. 예? 설정자가 등기? 자, 제가 그림 그려볼 겁니다. 누가 권리자 원장 구별해 보세요. 자, 카벡스 부동산 위에 을이 뭐한돼 있죠? 저당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가능하죠? 이때 갑은 뭐라 불러주고? 저당권 설정자. 그리고 설정 등기할 때 단순하게 갑은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됐죠? 그리고 설정 등기할 때 저당권자인 을은 뭐가 돼요?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병합으로 저당권에 이전 등기합니다. 근데 이 그림 모습이 뭔가요? 갑은 을에게 돈 꾸면서 금형이 저당 설정해줬죠? 근데 을은 병에게 또 빚지고 있어요. 빚을. 돈을 달라는데 가진 게 없어요. 대신 내가 있지 갑에 설정 담은 거 너한테 넘겨줄게. 가능하죠? 이게 무슨 등기? 저당권에 이전 등기 되는 겁니다. 누가 누구한테 넘겨줘요? 누가 누구한테? 저당권자가 이전권자에게. 아시겠죠? 따라서 이때 병은 이전권자라 이야기하고 둘 상호간의 관계에서 저당권자는 뭐가 되고? 의무자. 가능하죠? 이전권자는 뭐가 되고?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그림은 시험에 안 나와요. 모든 게 문자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당권 설정 등기 후 저당권의 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이때 저당권자의 등기필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OX. O. 왜? 등기 의무자니까. 알 수 있죠? 등기 의무자죠? 하니까 등기필 정보가 제공이 돼줘야 됩니다. 등기필 정보는 공도신청에서 누가? 의무자 걸 제출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걸 빼놓고 이 내용 보세요. 저당권 설정 등기합니다. 누구의 등기필 정보? 설정자. 아시겠죠? 근데 저당권 이전 등기하면 저당권자. 되겠죠? 이처럼 그림 상황 따라서 권리자마다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 중요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카벡스 부동산의 을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역시 같은 맥락으로 설정자, 의무자, 그리고 저당권자, 권리자가 됩니다. 가능하죠? 이 말 뜻은 풀어본다면 갑은 부동산을 담보잡혀 돈 빌릴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담보잡은 부동산을 제3자가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어요? 있어요. 그걸 싸게 삽니까? 비싸게 삽니까? 싸게 살까요? 비싸게 살까요? 예? 싸게? 어쩌래 싼지? 싸게 비싸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런 게 있네요. 여러분이 병이라면 이거 살 때 누구한테 사야 됩니까? 갑한테 사야겠죠? 이거 살 때 내가 돈 주면 이거 말소해야 돼. 하거나 아니면 이걸 내가 안고 살게. 가능하죠?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때 병을 제3취득자라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현재 소유인, 현재 소유 명의인, 앞으로 이런 말들이 차츰차츰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 이전 등기 하려 할 때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려 합니다. 가능하죠? 이때 누가 등기 권리자? 뭘 말소한다고 그래요? 저당권을 말소하려 합니다. 이때 누가 등기 권리자? 설정자 갑이 등기 권리자. 맞아요? 예, 맞아요. 또 권리자가 또 있나요? 제3 취득자. 알 수 있죠? 이럴 경우 설정자 갑 혹은 제3 취득자 병은 누구 상대? 을을 상대 그 등기에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등기 의무자죠?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 여러분 상당히 어려운 부분까지 왔어요. 어떻게? 아슬아슬하게. 알 수 있죠? 자, 위에 거 또 보세요. 그럼 그냥 나온 거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요. 저당권 이전 등기 되었습니다. 그림 그려지죠? 이 그림 좀 보세요. 이런 삼각형. 이런 삼각형. 여기는 뭡니까? 이런 삼각형. 그림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저당권 설정 후 저당권 이전 등기 되었습니다. 이때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려 합니다. 누가 등기 권리자인가요? 누가 등기 권리자? 쉽게 갑을병 얘기합시다. 갑을병. 예? 이전권자가 등기 권리자. 누가 등기 의무자? 저당권 말소 등기하는 것이죠? 이때 저당권 말소 등기하려 할 때 누가 등기 권리자인가요? 이전권자가 등기 권리자. 그리고 설정자가 등기 아니죠. 말소 등기하려 할 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 이전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어서 가능해요? 누구 등기 말소예요? 의뢰 등기. 의뢰 등기를 말소해 주는 겁니다. 제가 소개할 때 뭘 말소한다죠? 저당권 등기 말소한다는 얘기잖아요. 해서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 이전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어서 누구 등기? 병해 등기를, 의뢰 등기를 말소해 주는 겁니다. 이때 병해 등기 어찌하죠? 좀 전에 배웠어요. 주된 등기 말소할 때 종된 등기 어찌한다? 직권 말소. 자동 말소가 아니라 직권 말소. 감이 조금씩 잡혀버리죠? 예, 등기가 이렇습니다. 감상은 뭐예요? 어렵다. 아직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사실 우리는 제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거지, 그림을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모든 게 문자로 표현돼서 여러분 문자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들이. 이 내용 통해서 여러분께 제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개념을 소개했는데, 권리자, 의무자, 항상 매수인이 권리자가 아니고 매도인도 뭐가 된다? 권리자가 됩니다. 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고정된 사고는 여기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채권자, 채무자 뭐 달라 여긴요. 그냥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라고 칭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능하죠? 네. 이처럼 우리 등기는 공동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 그 이유, 등기의 진정성과 혹은 허위나 부실 등기 방지할 목적으로 불이익부는 의무자를 참여시킴으로써 등기를 공동신청케 합니다. 원칙이 있다면 뭐 있나요? 예외. 어떤 예외가 있는가? 등기를 단도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이 신청 관련 내용은 여러분 단도 신청을 정말로 중요하게 봐줘야 돼요. 이것 아닌 것은 모두가 뭐다? 공동신청. 이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일반적 등기를 모두가 뭐한다? 공동신청합니다. 뭘 빼놓고? 단도신청을 빼놓고. 자, 단도신청 같은 경우는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등기의 진정성, 등기 진정성에 해가 되지 아니할 때, 이런 때 단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함께 할래도 함께 상대방이 없어요. 이런 때 상대방이 없다는 얘기죠. 하니까 혼자 해야겠죠.
단도 신청. 또는 등기의 진정성이 해가 안 됩니다. 단도 신청해도 이런 때 바로 단도 신청이 됩니다. 어떤 예가 있나 함께 보세요. 여러분, 미등기 부동산에 가장 먼저 등기하는 걸 뭐랍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라 이야기합니다. 이는 함께할 상대방이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함께 하려도 의무자가 존재하질 않습니다. 전형적인 단독 신청이 됩니다.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상속의 등기. 상속 등기는 뭐 소유권 보존에 맞추던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의 등기는 함께할 상대방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 없어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죽은 사람들을 깨우고 등기하고 또 죽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려도 할 수가 없다. 전형적인 단독 신청이 됩니다. 세 번째, 법원에 판결 통해 하는 등기가 있다. 법원에 판결 통해 하는 등기가 있는데 이때 이 등기는 단독 신청, 공고 신청? 단독 신청입니다. 왜? 진정성에 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때 판결도 승소한 등기 의무자와 승소한 등기 권리자의 등기, 우리가 그냥 판결에 대한 등기라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한다? 단독 신청을 합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께 승소한 등기 의무자와 승소한 권리자 개념을 소개합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볼까요? 가비부동산을에게 매매합니다. 매매할 때 파는 자 매도인 의무자, 사는 자 매수인 권리자. 우리의 부동산 물건 변동은 돈만 주는 데서 물건은 변동되지 않고 금형이 뭐가 돼야 돼요? 등기될 때 물건이 변동이 됩니다. 가능하죠? 그런데 매수인 웬일인지 돈만 건네주고 등기를 이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있나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나요? 돈만 건네주고 등기를 이전하지 않습니다. 이때 매도인 각 받을 돈 다 받고 부동산 여전히 자기 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완전 땡 잡은 건가요? 파는 건데 자기 명이 남아 있어요. 마냥 좋습니까? 아니죠. 그냥 팔아버린 건데 명이 남아 있으니까 꼬박꼬박 뭘 부담합니까? 세금 부담하는 문제점이 있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매도인 의무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요. 법원에. 어떤 소송? 야, 매수인 돈 줬으니까 내가 세금 때문에 부담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수치 혹은 인수하라는 인수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어디에? 법원에. 돈 줬으니까 빨리 찾아가. 내가 세금 때문에 부담돼 못 살겠어. 가능하죠? 이에 소송받은 법원은 사실 법률 관계 확인합니다. 당신이 판 사람 맞나요? 판 사람 맞나요? 샀나요? 대가 지불했나요? 예. 등기했나요? 아닙니다. 이에 법원은 판결 내리죠. 매수인 돈 줬다면 빨리 등기를 이전해 가시오. 라고 판결 내립니다. 누가 이겼나요? 누가 이겼어요? 갑을 뭐라 불러요? 매도인. 이겼으니까 무슨 매도인?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 불러주는 겁니다. 알 수 있죠? 이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판결 첨부에서 누가 매도인 혼자서 누구 명의 등기? 매수인 명의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갑을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 불러준다면 을은 뭐라 불러줘요? 패소한 권리자. 패소한 권리자. 그럼 패소한 권리자는 단도 신청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누구만 가능하다? 승소한 권리자만 의무자만 가능한 겁니다. 알 수 있죠? 네. 거꾸로. 똑같은 그림. 대가 지불했어요. 근데 거꾸로 매도인 돈만 받고 안 남겨줘요. 그럴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겠죠? 이에 매수인은 매도인 상대 소송 제기합니다. 내 돈 받았으니까 빨리 소유권 넘겨줘 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뭐합니까?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앞에는 뭐죠? 수치 청구 소송. 밑에는 그냥 청구 소송. 야, 내 돈 받아 챙겼으니까 소유권 넘겨줘. 똑같아요, 법원. 판사람 만나요? 대가 지불했나요? 왜 안 넘겨줍니까? 소유권 넘겨줘라. 판결 내립니다. 누가 이겼나요? 매수인. 매수인은 권리자, 무자? 권리자. 이를 뭐라 불러줘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라 말해주는 겁니다.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시간 설명 통해서 승소한 의무자, 승소한 권리자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럴 경우는 그 등기에 단독 신청이 됩니다. 자, 네 번째. 부동산 표시,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 행정부가 바뀌면서 집은 달라졌어요. 내 주소가 달라졌습니다. 이걸 변경 등기할 때 함께 상대방 있나요, 없나요? 없겠죠? 이건 뭡니까? 단독 신청합니다. 자, 이건 암기할 게 아니라 이해하고 지나가줘야 돼요. 왜? 부동산 표시나 등기명 표시 변경은 함께 상대방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형적인 단독 신청이 됩니다. 다섯 번째, 이건 세트처럼 다니는데 멸실 등기. 부동산이 전체가 물리적 소멸됩니다. 내 땅이 꺼져 버렸어요. 혹은 내 집이 불타버립니다. 자, 내 집 불타는데 함께 등기할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전형적인 단독 신청. 세트처럼 다닙니다. 소유권 보존, 상속 판결, 부동산 표시, 등기명 표시, 멸실 등기는 세트처럼 다니는 전형적인 내용들. 자, 그러면서 기타 어떤 게 있나요? 우리가 그 신탁 등기, 신탁 등기는 부동산 맡아 관리하는 수탁자만의 뭐하죠?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 근래 그 신탁 관련 내용이 처음에 자주 나왔죠. 이는 단독 신청합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따른 가등기는 어쩝니까? 이는 단독 신청합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 쫓아서 가처분 등기할 게 아니라 무슨 등기합니까? 가등기 하는데 이는 단독에 말소합니다. 단독 말소. 여덟 번째. 그 다음에 그 가처분 이후에 가처분 이유되어진 재반 권리. 이것도 어쩝니까? 단독 말소가 되고 당해 가처분 등기는 아까 봤지만 직권 말소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요 다섯 가지 빼놓고 나중에 그 수업이 진행될 때 반복해 소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등기는 공동신청주의가 원칙인데 예외적 뭐 가능하다? 단독신청. 따라 기억하는 방법은 소유권 보존 당연해. 상속 등기 상대방 없지. 판결 등기 승소한 권리자, 승소한 의무자 이들은 진정성 해관되기 때문에 당연한 거야.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나 등기명 표시 변경, 멸실 등기 등은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내용들 전형적인 단독 신청이 된다. 이런 말로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등기 신청 방법이 있는데 등기 신청 방식은 아주 간단한 내용으로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이 금융 거래할 때 이제 은행에 주로 갑니까 안 갑니까? 은행도 많이 좁아졌죠. 옛날에는 은행의 규모가 컸었는데 지금은 뭡니까 자동화 시설이 돼 있고 창구는 별도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말 뜻은 은행을 방문하는 것보다는 주로 전자 신청하는 예가 많다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우리 부동산 등기는 이게 시행된 지 얼마 되질 않아요. 금융기관과 좀 다른 차이점이 있네요. 금융은 오래전부터 이런 거 시행되고 진행돼 왔는데 우리 등기는 얼마 전에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문 신청한다. 방문 신청.
방문 신청에 등기하는 경우 있고 등기가 전자 신청을 통해서 등기되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방문 신청이란 옛날에 글자 그대로죠. 주어진 서류 등을 준비해서 혹은 정보 등을 준비해서 등기소에 뭡니까? 출석해서 우리가 등기를 신청해 주는 것. 이걸 뭐랍니까? 방문 신청이라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등기소 출석해서 우리가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이 됩니다. 이때 등기 신청은 한 건마다 몇 개 신청 정보, 하나의 신청 정보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다만 동일한 등기 목적 원인 된다면 그 등기의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때 신청서의 내용을 정정하려 할 때는 신청인 전원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해서 이런 정도가 우리가 신청 관련된 내용이 되고, 이때 방문 신청하시는 자는 자연인, 법인,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자단 모두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반면 전자신청은 전자신청 전에 반드시 뭐가 돼야 되죠? 사용자 등록이 돼야 되는데, 사용자 등록하기 위해서는 뭘 합니까? 출석을 합니다. 여러분 비교해 주길 바랍니다. 방문 신청은 당연히 출석이 돼야 됩니다. 반면 전자신청은 출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아시겠죠? 다만 전자신청하기 위해서 반드시 뭘 받는다? 사용자 등록이 돼야 되는데, 이때는 출석하고 인감증명도 함께 제출돼서 사용자 등록이 돼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공인 인증을 받는다, 그런 맥락으로 확인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자신청할 수 있는 자는 자연인 가능해요. 법인 가능해요.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재단 됩니까? 안 됩니까? 이는 안 됩니다. 그리고 소위 자격자 대리인, 자격자 대리는 가능합니다. 자격자 대리란 변호사, 법무사 등을 이야기합니다. 자, 일반 방문 신청은 여러분 자연인, 법인,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재단, 대리인 등기도 몽땅 가능하죠. 근데 전자신청은 누구만 된다? 자격자 대리인, 변호사, 법무사만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에 차이점이 있고, 요 신청 관련해서 누가 신청하시는가? 전자신청, 자연인, 법인, 자격자 대리인에서 몇 번씩이나 참여 나왔던 바가 있고,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재단, 즉 비법인인 사단과 재단은 신청 적격이 인정되질 않는다. 이걸 묻는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 금융거래할 때 보안카드가 있나요? 예. 혹은 공인인증서가 있나요? 예. 공인인증서가 있는데, 우리 전자신청은 보안카드보다는 공인인증서에 가까워요. 우리 금융거래할 때 인증서 유효기간 있나요? 몇 년인가요? 1년입니다. 갱신하려면 얼마 전에? 1월 전에 갱신돼야 됩니다. 갱신하려면. 아시겠죠? 반면 전자 신청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사용자 등록합니다. 사용자 등록은 유효기간 몇 년? 3년. 이건 3년입니다. 그리고 갱신하려 합니다. 몇 월 전에? 3월 전에 해줘야 됩니다. 이런 점에 차이가 있다. 아시겠죠? 이런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등기의 대부분은 주로 법무사들이 하는 내용들인데, 전자신청을 주로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기억되면 됩니다. 338쪽에 등기신청 방법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이 있다. 방문신청은 되게 익숙한 방식인데 등기소에 출석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신청정보 여러 장일 때 간인을 찍을 수가 있는데 대표자 1인만 간인하면 됩니다. 다만 내용을 정정할 때는 우리가 신청인 전원이 정정인을 날인해 줘야 된다. 이 정도 그냥 가볍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전자신청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자연인, 법인, 외국인도 자연인 속에 포함이 되십니다. 다만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재단, 즉 비법인은 신청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은 자격자 대리인만 가능합니다. 이런 점이 방문 신청과는 다른 차이점이 됩니다. 특히 전자신청위에서는 먼저 사용자 등록이 되어야겠다. 사용자 등록하려면 뭘 합니까? 출석을 반드시 하고,
여기에 어떤 정보가 제공되는가? 인감증명, 주소증명, 서면 등등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전자신청 유기간 몇 년? 3년. 그리고 얼마 이내 갱신합니까? 3개월 전부터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정리가 되면 됩니다. 될 수 있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본 내용은 등기 신청 관련된 당부를 보고 있는데, 등기는 요식행위로서 일정한 서류 등이 제출되고 제공됩니다. 이 시간 그 목록만 제가 나열해 봅니다. 여러분 책 340쪽을 보세요.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자, 여기는 필요한 정보가 있고 첨부 정보가 있어요. 몇 년 전까지는 필요 서류, 첨부 서류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근데 지금은 주로 뭐가 되니까? 전자 신청이 되니까 뭐랍니까? 필요 정보 혹은 첨부 정보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의 구별부터 제가 해보죠. 필요 정보란 등기는 요식행위입니다. 이 말 뜻은 일정한 양식의 서류에다가 신청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건 일종의 등기 신청서라고 보면 돼요. 뭡니까? 등기 신청서. 필요 정보는 등기 신청서라 보면 됩니다. 반면 첨부 정보는 때에 따라 등기할 때 인감증명이 첨부될 때 있어요. 혹은 주소증명서면이 첨부될 때가 있습니다. 등기필 정보가 첨부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첨부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대리인증명서면이 첨부될 때가 있죠. 제3자의 동의나 승낙서 등이 첨부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첨부되는 정보. 정리한다면 필요 정보는 어떤 등기할 때마다 반드시 작성되어야겠다. 이것이 일종의 뭐니까? 등기 신청서이니까. 다만 첨부 정보는 필요한 것만 때에 따라 제공되면 됩니다. 이 내용들이 상당히 복잡했고 많이 길었었어요. 근데 요 근래 3, 4년 전부터는 요 관련 내용이 거의 처음에 나오질 않고 있네요. 다만 요 첨부 정보 중 등기필 정보에 관한 내용, 그리고 인감증명서 관련 내용, 이 관련 내용만 자주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인감증명은 중요하죠? 중요한데 인감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매매일 때는 항상 뭐라 기재합니까? 매도용. 근데 매매가 아닌 경우도 인감을 첨부하는 경우 있습니다. 첨부하죠? 이때 매매 이외의 경우는 우리가 어찌합니까? 공란 아무것도 안 써요. 쓰질 않습니다. 그렇죠? 안 쓰는데 저도 그 지역 일을 하다 보니까 인감증명에 필요한 때가 있어요. 뭐 동의서가 딱 받을 때는. 따라서 인감증명에 공란되어 있는 건 그 용도 이외에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감을 떼줬다 해서 뭐 딴 데 나쁜 데 쓰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보여져요. 하니까 민감하게 할 필요가 없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 때는 반드시 뭐라 기재하고? 매도인 기재하고, 여기 뭘 써줍니까? 매수인의 인적사항. 이건 이 사람한테는 팔 겁니다라고 표시해 줘야 돼요. 매도인이란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인감증명 관련 내용인데, 우리 부동산 등기법 시행규칙 60조에는 인감 어느 때 제출하는가 이 관련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340쪽 신청 정보부터 여러분께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